예, 사실 이 대표가 그동안 본인 수사 관련해서는 전면에 나서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작과 날조다, 그리고 본인은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표님의 입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죠. 뭐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뒤에는 뭐 기자들의 질문도 몇 개 받긴 했습니다. 대장동이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지금도 자부한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 김용 부원장의. 근데 이 부분이요, 그 위원장 의원님. 네.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없다. 오전에는 다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긴급 회견을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것만 거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 자금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로 지금 이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이거를 어떤 항변할까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오늘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보면 김용 부원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완전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받았다 등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근데 왜냐하면 상황에서. 또 이재명 캠프로 선거 자금이 흘러갔다는 걸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체포영장에 적시했기 뭐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 후원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공식 후원금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아직까지 긴급 특별 회견을 할 만큼 그래서 한 건 아니다. 또 특검은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본인이 특검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권력기, 뭐 집권 여당의 어떤 내부 문제, 드루킹 특검처럼 그런 문제가 수사를 제대로 검찰이 중립적으로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뭔가 이 수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나요?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가 있습니까? 검찰이 뭐 강압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요? 야당은 뭐 두 가지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회유 의혹도 있고 정치 그렇죠. 탄압이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회유라는 있습니다. 거는 검찰의 수사 기법입니다. 검찰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수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수사 기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요즘 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려 말밖에 죄송한데 없어요. 그렇다고 검찰이 회유했다고 아니, 말한 적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지금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이 다 받고 본인이 다 끝났다. 거기 선을 그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그럴 겁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받았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나는 몰랐고 김용 부원장이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원금 이야기라든지 아직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김용 부원장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또 저의 추측도 해봅니다. 예. 추측이라고 본인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단 한 푼 뭐 사탕 하나 받은 적도 없다.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 앞으로 구속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참모에게 김용 부원장이 정치 자금 얼마나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고 했더니 오후에 또 민주당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집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다 불법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뭐 후원을 통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정치자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서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뭔가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받은 적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 당연히 없지만 합법적으로 모금한 게 혹시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은 1원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은 다시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후원금으로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용 부원장이 50만 원 후원한 것 이외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후원금 낸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혀서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침에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무결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남욱 변호사가 작년 한 언론과의 했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등 이재명 시장이 언급한 수많은 녹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이용해서 12년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재명은 CR도 안 먹혔다. 자기는 본인은 결백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글쎄요. 결국은 이 진술에 의존해서 반박하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남욱 그 변호사가 지난해 이 한 방송과 그 인터뷰한 그 녹취 이것만 본인에게 지금 유리한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CR도 안 먹혔다는 것은 자기한테 로비를 했지만 자기가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결백을 뭐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이 남욱 변호사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은 남욱 변호사가 여러 질문에 하나의 이제 그 지나가는 듯한 답변으로 한 얘기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 대선 자금을 줬다라고 한 진술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얼마만큼의 액수를 줬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추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남욱 변호사는 그러면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한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녹취록뿐만 아니라 검찰 공소장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이재명 어떻게 당선시키 포커스 맞춰야 된다. 아까 성일종 의원이 그렇게 읽었는데 그럼 결국은 녹취록도 사실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읽은 거 아니냐. 혹은 또 녹취록의 신빙성은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는 설마 혹시나 했었어요. 혹시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퇴 기자회견 하나 했는데 역시 제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특검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한테 유리한 녹취록 이야기만 하고 조작으로 지금 규정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대한민국의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검찰이 누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를 다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수사는 증거주의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수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최측근을 수사하는 데서 무슨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예전에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무슨 뭐 고문을 하거나 폭행을 해서 그 거짓 진술을 이끌어냈을까요? 그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할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유가 아니라 설득의 기법입니다.
당신 지금 윗선이 있는데 왜 윗선을 말하지 않고 당신이 다 그걸 감수하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예. 설득하는 것이 저는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새롭게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조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진실이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서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남욱 씨가 CR도 안 먹힌다라고 진술한 걸 계속 이야기하면 지금 최근에 와서 남욱 씨가 내가 이모 이사한테 돈을 전달했고 결국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한테 갔다는 이야기 진술한 남욱은 그럼 다른 남욱입니까? 그 사람의 진술을 왜 믿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인터뷰만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뀐 거 딱 하나 있죠. 지난 공항에서 내에서 JTBC 인터뷰할 때는 남욱 씨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 다 하셨잖아요. 정권이 좀 바뀌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용 부원장이 저녁 6시 5분쯤 그러니까 한 20분 전쯤에 구속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됐고, 예.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은 억울한 점을 충분히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 오탄데요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3시 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2시간 한 30여 분 만에 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억울한 점을 충분히 주장했다. 이런 메시지를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났다는 법원 관련 소식까지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1원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대장동 특별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곧바로 거절을 했는데요.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조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욕로 환장이라고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감추어라. 감출수록 국민들은 알게 되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승부수를 던진 셈일 수도 있고 윤 대통령 부친 집을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샀냐 이 경위와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장동의 종잣돈이 이 수사,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영대 원내대표는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뭐 다 특검하지 않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 자체는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던 사안들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관계가 일단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 했을 때는 뭔가 수사에 중대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든지 권력이 작용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특검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집 사준 거 이런 걸 특검하자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양쪽 다 어떤 면에서 뭐 쌍특검을 해서 물타기를 하자 뭐 이런 취지로밖에 들리진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만약 그것이 미진하고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경우는 뭐 그때는 뭐 특검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그때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그랬고 나중에 또 그렇죠.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수시로 바뀌니까 결국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이걸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특검 제안을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국민들이 큰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 지금 서른 의원도 지적했지만 자꾸 이 이재명 대표는 이 자신의 문제를 당 전체의 문제로 치환을 해서 뭔가 대응해서 당이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힘을 이용하자고 그러지만 과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다 결사적으로 하자라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과거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저희가 한번 그 화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국감 때, 작년 경기도 국감 때는 이재명 대표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했는데 토론 때는 특검을 또 먼저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특검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이것도 절차 여러 복잡한데. 법사위 거쳐야 되고 또 법사위도 또 여러 지금 민주당에 그리 유리한 국면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장동 특검도 불발되는데 그 장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흐름을 모를 리는 없었을 테니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도 잘 안 되면 결국은 본인은 지금 여론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여론전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작년에는 이것이 천문학적인 어떤 이익을 본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혜 여부, 즉 배임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것이 정치 자금으로까지 수사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특검에 맡겨서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자라는 제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요. 패스트트랙을 간다고 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또 정치적인 분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특검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특검까지도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에 관련 측근까지 수사망이 조여온 이재명 대표인데 일단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30분 만에 거부를 했고요. 이번 주제는 여의도 오늘 움직임이었습니다.